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전 연준 의장입니다. 제닛 옐런이 재무장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하는 등 뭔가 환호하는 분위기였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우 3만 선 돌파는 뭐 신성한 숫자다. 자신의 공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월가에서는 그 바이든이 앨런 재무장관을 기용한 것은 신의 한 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전 세계 금융시장은 뭐 금융 여왕의 귀환을 지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하마평에 그동안에 올랐던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지 라이얼 브레이너드와 같은 급진 좌파가 입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또 자넷 앨런의 풍부한 경험을 금융시장이 높게 산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앨런을 낙점한 이유는 뭐 국제 공조 복원을 자신의 첫 정책 목표로 제시를 해왔던 만큼 국제 금융 체계를 재구축하는데 가장 적임자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바이든오믹스를 이끌기 위해서는 FRB와 연계한 저금리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이런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캠프 내에는 앨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앨런의 정치력을 발휘시켜줄 기대감에 의해서 아마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인물이 옐런밖에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세계 경제 사령탑을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형 투자 계획, 재원 조달 이런 정치적인 파워를 좀 어필을 할 수 있을지,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월가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요. 앨런은 4년간 바이든이 이야기했던 2조 달러의 거액의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10년간 10조 달러의 규모의 재정 출동을 해야 되는 만큼 의회 승인이 가장 절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연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27조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GDP 대비해서는 무려 130%가 넘습니다.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면은 재정 악화가 상당히 그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는 조심하는데 이 때문에 앨런 같은 경우는 이런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FRB의 그 저금리 정책 유지를 계속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다행인 점은 그동안에 자넷 앨런을 따랐던 FRB 내 파월 의장이라든지 블레이너드 이사와 같은 비둘기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때문에 정부하고 FRB 간의 저금리 정책을 통한 연계 플레이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세금 인상이라든지 은행권 규제 개혁 또 예산을 둘러싼 상하 양원의 조종자 역할도 재무장관이 해야 되는데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는 아무래도 자넷 앨런만큼 딱인 인물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제닛 앨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부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보수고 진보고 또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좀 쉽게 갈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아마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의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능력을 중시를 하는데, 뭐 클린턴 행정부 때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그리고 FRB의 부의장 또한 4년간 또 의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금융권 그리고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요. 또 트위스트 의회에서는 늘 정쟁 대상이 예산 문제라든지 세제 개혁, 은행 개혁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조종자 역할은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앨런에 대한 반대할 명분이 상당히 적고요. 뭐 더군다나 FRB 내 사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뭐 경제 시스템에 대한 풍부한 지식도 있고요. 또 금융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탄생하는 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뭐 당파적 이해만으로는 앨런을 반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적임자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도전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경기 부양책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이 부재하다 보니까 좀 증시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가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쯤 그 합의를 이뤄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추가 경기 부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방 정부 기관의 폐쇄를 막기 위해서 1조 4천억 달러의 그 세출 법안을 먼저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심의하는 도중에 추가 경기 부양책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은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공화당은 여전히 5천억 달러를 고수하고 있어서 워낙 그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공화당이 주장하는 항공사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수천억 달러 지원을 좀 정부가 해주는 대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실업급여 연장, 가계 현금 지급을 같이 껴서 합의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내년 2월 달 재무장관이 취입된 전후에서는 아마 1조 5천억 달러 전에 추가 경기와 관련된 부양책이 확정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제니 옐런이 재무장관을 맡게 되면 정부 그리고 FRB에 같이 연동이 되어서 더 다양한 변화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정책 어떻게 변화할까요? 네, 세계 금융시장의 여왕제인 그 자넷 앨런이 이제 그 FRB를 좀 이끌었기 때문에 또 월가 같은 경우에도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S&P 같은 경우에도 자넷 앨런 의장 시절에 무려 60%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월가조차도 앨런 콜 전략을 사용하지는 못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대규모 재정 출동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자산 버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거칠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 불균형을 경계하는 구두 메시지를 계속 던질 가능성이 크고요. 대신 환율에 대해서는 강한 달러는 주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G7이라든지 G20 같은 회의의 중앙은행장, 재무장관과도 깊은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금융 체제 구축을 통해서 일방적인 달러 약세를 막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자넷 앨런 시대에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 출동, 초금리 정책도 지속이 되겠지만 달러 기축 통화 체계에는 근본적으로 흔드는 이런 훼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이 미국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니 옐런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어쩌면 큰 기회가 한 번쯤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큰 그림 좀 그려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1월 7일 바이든이 승리가 확실시 되면서 현재까지도 계속 동반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권 이양에 따른 불확실성이 최근 해소가 되고 있고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장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백신 개발 소식이 주가를 좀 끌고 있고요. 또 IT주와 또 경기 민감주가 서로 바꿔가면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면서 손바뀜 현상도 주식장에는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같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미국이 다시 리더십이 복구가 되고 또 제넌 앨런 의장의 예측 가능한 경제 정책, 금융 정책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 다자간 경제 협력이라는 경제 정책 운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 환경도 좋아지고 그리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또 무역도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2조 달러에 달하는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AI 같은 핵심 부분의 경쟁력 강화 조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나 배터리 또 관련 소재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충전 스테이션과 관련된 친환경 인프라 쪽에서도 국내 기업에도 특수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국내에는 전통적인 경기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친환경 관련주들한테도 앞으로도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 관한 내용들 기대감은 여기까지 좀 얘기해보고요. 이제 경제를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회사채 디폴트들이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지금 전 세계 그 부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77조 달러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전 세계 GDP 대비해서는 365%에 달합니다. 이거 작년 말 대비해서는 40% 포인트 정도 더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활동 중단이 2-3개월 정도만 더 진행이 된다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자금 융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내몰릴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선진국이 위험한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GDP 대비해서 그 부채 잔액 같은 경우는 430%가 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무려 50%포인트가 더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선진국들 쪽에서는 증시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행인 것은 신흥국은 3% 정도밖에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그나마도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한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의 그 부채는 29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당분간 한국이나 인도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그 계속적인 자금 유입, 안전 그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가 많이 나타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로 인한 반사 이익, 외국인들의 매수세 한국에 계속 들어올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BMW 중국 합작 그 파트너죠. 화청그룹,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환 유니그룹뿐만 아니라 석탄 전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회사채 상환을 못해서 현재 디폴트에 빠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칭한 유닛 같은 경우에도 6월말 현재 27조 원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50% 이상은 1년 이내 상환을 해야 되는 단기 악성 채무들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그 영업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본다면은 뭐 충칭의 디램 공장 건설도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크고요. 다른 반도체 공장들 같은 경우에도 시설에 투자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국 뭐 한국 반도체 기업은 고스란히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이 얼마 전에 중국 최대 핀테크 그룹이죠. 알리바바 그룹 그 소속의 엔트 그룹이 상장이 무산이 되면서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 금융시장에 달러를 대출해주는 해외 은행들이 지금 속속 그 모습을 감추고 있고요. 또 금리도 상당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신용도 악화는 고스란히 한국 기업의 반사 이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자 경영을 하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요. 더구나 철수 문화도 없는 상태고 정책 지원만 하나 가지고 이런 그 막대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체계적 문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큰 악재를 우리가 좀 겪다 보니까요. 기대감 때문인지 오히려 더 유동성 자금들이 증시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들 계속 이어질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환경이 2023년까지 계속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유동성 자금이 속속 증시로밖에 유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시장의 과열을 체크하는 지표 중에 이른바 버핏 지표라고 있는데요. 주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눠서 100을 상회했을 경우에는 그 과열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버핏 지수가 120 정도로 금융 위기 직전인 2007년 말에 116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0% 정도 될 정도로 미국 증시는 분명히 버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백신 개발 뉴스에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현재 주가가 2023년도까지 상황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앞으로 뭐 주가
주가가 상승 시마다 바이든의 증세 정책과 관련된 민감 사항이 노출된다든지 트럼프의 선거 그 패배에 불복한다든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나 미중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가 된다면은 앞으로 그 주가 거품 붕괴에 따른 우려 때문에 주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지금 주가가 잘 나가지만 여전히 그 지렛밭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